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프티 강독 오늘은요. 40번째 주제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고요. 제목은 무한함 속의 무한함. 오늘 주제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단어는 매진말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용상으로는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프티가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연장해서 오늘도 보충하는 내용 또는 보완하는 내용 아니면 이제 잘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그런 전제, 어떤 관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프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화 필름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마네킹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죠. 영화 필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비유죠, 비유. 우리 이 현실을 영화 필름에 비유를 했고요. 이 비유일 뿐 아니라 이제 실제로 영화 필름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 필름의 어떤 속성이 고스란히 현실에 들어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필름과 관련해서 마네킹은 이제 이 필름의 어떤 역할,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주어진 역할, 배우, 배역. 그래서 이 영화 필름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프티 책에서는요. 그러면 이 영화 필름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속성,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일에 가려 있는 그러한 에너지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내용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함 속의 무한함이라고 했어요. 무한함 속의 무한함. 여러분 그런 어떤 그림이나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 그림에 집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시켰더니 그 집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또 확대시켰더니 그 사람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확대시켰더니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확대시켰더니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또 확대했더니 거기에 집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뭡니까? 이게 무한함 속의 무한함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끊임없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결국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미시적으로도 무한하고 거시적으로도 무한한 거예요.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드라망이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뭐가 무한하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트랜서핑 1.0 버전과 또 연결지어서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잖아요. 가능태 공간, 물질 세계의 공간, 거기에 양쪽을 맞대고 있는 이중 거울,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여기 존재하고 시간 공간의 제한, 몸의 제한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물질 공간에서. 그런데 이중 거울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중 거울. 그 이중 거울이라는 건 이제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놓으면 뭐가 펼쳐집니까? 끊임없는 공간이 펼쳐지죠. 끊임없는 공간. 거울을 앞뒤에 놓고 내가 가운데 서서 바라보면 내가 무한대로 존재하는 영상이 펼쳐지죠. 무한대로 공간이 존재하고 무한대로 내가 존재하죠. 이게 이중 거울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함 속의 무한함이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타프티에서 영화 필름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면
1.0 버전에서 이해했던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필름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필름. 예. 이 필름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곳, 이 정보장이죠, 정보장. 여기에 이 필름들이 무한대로 존재해요, 무한대로. 예,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필름들이 존재하고 그 필름들마다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필름들마다 다양한 배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마네킹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이제 현실의 필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현실의 필름이 있어요. 이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트랙, 나의 영화 필름, 그리고 거기서의 나의 역할이 존재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트랜스서핑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던 개념은 이 주어진 필름 안에서 내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오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주연급으로 내가 주연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주어진 영화 필름 안에서, 이 시나리오 안에서. 이 바깥은 생각을 못해. 감히 생각을 못해. 왜? 이게 인생이거든. 그러나 트랜서핑 타프티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필름을 바꿀 수 있다. 필름이 바뀌면 시나리오가 바뀌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내 캐릭터가 바뀐다. 내 마네킹이 바뀐다. 이러한 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타프티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러한 현실에서의 필름의 이동이 특정한 하나의 필름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수한 정보장에 있는 필름들이 현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변화가 또한 무한하다는 거죠. 현실에서의 변화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계속 연결돼서 끊임없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쪽 에너지의 세계, 저쪽 세계도 무한하고 이쪽 세계도 무한하고 이 무한함 속에서 이 정보장이라는 무한함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또 한 번 무한하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무한함 속의 무한함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필름을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은 이 이동이 이 시간상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의 관념상. 그런데 이 시간을 역행하는 또한 이동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역행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이동도 존재한다. 이론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타프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의 자연 법칙의 특성상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인데 간혹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현실이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수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도 안 되는데 그러한 게 들통나는 일이 간혹 있어 왔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이러한 영화 필름과 같은 현실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그런 영화 필름과 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증거를 가져와, 근거를 가져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져와 이러면 그러면 할 얘기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거 할 얘기 없다. 영역이 다르니까. 예전에 그 양자 물리학적인 해설이 말도 안 되는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설명이 막 되고 있잖아요.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유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들이 근거를 가져와서 증명을 해봐 이러면은
그럼 이제 할 말 없다 이거예요, 우선은. 네. 그러나 당장에 그런 방식으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한 현상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실험을 해봐라. 적용을 해봐라. 실제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 이치인 거죠.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근거를 대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계속 적용이 되고 있거든, 나한테는. 그러면 조용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냥. 예,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이치입니다, 이 트랜서핑 자체가. 이치 자체가. 모든 게 다 과학으로 해설되고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과학이란 도구로 설명해야만 그것이 참이고 실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부적절한 도구냐? 그건 또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도구와 영역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있고 에너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 영역을 넘어선 차원과 영역을 넘어선 세계에 적용을 해서 무리하게 해석을 하고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게 이제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증거를 대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직접 실험을 해봐. 네가 적용을 해봐 한번.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이제. 또 하나는 간접적인 사례. 이런 게 이제 몇 개 나와요. 재밌는 얘기들인데. 근데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담은 영화는 있어요. 이제 뭐 미래에서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고, 현실에서 갑자기 과거에 들어오고, 공간을 뛰어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요즘에 더더욱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들이 진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신기한 현상인데, 그 신기한 현상을 소개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은 영화 필름이다. 현실은 영화 필름과 같다. 영화 필름엔 시나리오가 있고, 배역이 있다.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 시나리오 바꾸고 싶으면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된다. 영화 새로 찍어야 된다. 새로운 필름으로 갈아타야 된다. 새로운 필름으로 갈아타면 시나리오도 바뀌고 배역도 바뀐다. 그런데 바꿀 수 있냐 없냐? 있다 이 얘기죠. 어떻게 있냐? 다운머리 기법 사용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치를 알고 적용해 이 얘기죠. 요 얘기예요. 이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너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할 수 있습니다. 너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의 현실이 좋아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 얘기가 전부입니다. 요 얘기가 전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책을 읽어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오고 하는데 좀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죠. 예,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 여기 보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영화 속에 살고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필름에서 다른 필름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직접 겪은 경험이다. 네, 경험을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많은 간접적인 증거를 들 수 있다. 네, 간접적인 증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211페이지 윗부분. 나도 아는 것은 없다. 나는 그저 그것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게 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효과를 내는지는 복잡한 문제다. 영화 필름과 거울은 그저 뭔가 더 복잡한 것들을 간략하게 해놓은 모델에 불과하다.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다. 나도 잘 모른다. 다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치를 적용해서 실제로 네가 체험하고 도움받을 수는 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 물론 뭐 그것도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죽음 이후에 빠져 있어. 현실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현실에서 사는 게 일단 중요합니까? 일단은 현실에서 살아야지. 일단은.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한 거죠.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온전히 서 있고 걸을 수 있을 때 하는 무언가가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다 빌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하겠냐고 여기. 그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참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뭘 하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살아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그 다음 뭐예요? 즐거워야 돼. 신이 나야 돼. 활기가 있어야 돼. 생동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발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의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 도피적인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도피. 현실 도피적인 것은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현실 도피하려고 결혼을 해. 연애도 마찬가지. 연애도. 그런 방식으로는 나중에 부메랑이 옵니다. 부메랑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도 현실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 기반. 다프티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기반. 현실 기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은 좋은데 머리로 다 이해해야 이걸 하겠다. 근데 그 이해의 근거가 과학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거 적용 못 해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러한 큰 관점이 열리고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펜듈럼의 시스템에서 젖어있던 관념만 가지고 또 물질적인 이 세계에 갇혀있는 그러한 관념으로는 이 트랜서핑 다피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조건 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릅니다. 이 영역이. 그런데 이 똑같은 책과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관점과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하시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될 때의 이유를 이런 데서 찾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나만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이걸 이해를 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점검하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읽을게요. 현실은 마치 영화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얽혀있는 수많은 영화 필름들처럼 만들어져 있다. 이 필름 중 일부는 재생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상영되지 않고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무한한 공간, 정보장에 무한한 필름들이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그냥 사진인 거야, 사진. 필름도 돌아가야 이게 활동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름이 돌아가야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움직임이 나올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영화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그런데 그 영화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 그래서 밑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평행하는 물질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단 하나의 물질 우주만 있을 뿐이다.
이 물질 우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다중우주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여기서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 다중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의 현실, 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재생되고 있는 건 지금 여기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여기 멈춰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몸이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진짜 현실인 거예요. 체험, 삶의 현장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실제 현장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의식과 호흡이 있는 지금 여기. 그러면 그 재생되고 있는 그 현실에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왜 자꾸 거기를 벗어나서 그걸 무시하고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체이탈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관심을 갖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그냥 빠져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 현실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아예 이 몸이 여기서 끝나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신다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몸이 지구에 있고 이 땅에 있고 호흡이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에 있고 의식이 여러분들 몸뚱아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후 세계에 계신 분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려고. 몸뚱아리 놓고 의식 놓고 어딜 자꾸 가려고 하냐고요. 여기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잘 살아야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 기반으로 돌아오시란 말입니다. 212페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필름에서 다른 필름으로 이동할 때 정보의 주소는 이전 필름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필름에 연결되지만 때로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데자뷰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데자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데자뷰 현상. 이제 기시감이라고도 하죠. 기시감. 이미 내가 옛날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이 느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뭐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분명히 이거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기시감 느낄 때 있죠? 저는 이걸 자주 느꼈어요, 옛날에. 요즘엔 많이 안 느끼는데,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설명은 그거죠. 이러한 데자뷰 현상. 이게 필름이 새로운 필름으로 전환될 때 앞에 것들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야. 리셋이 되는 거야. 여기서의 배역을 맡았을 때 기억이 지워지는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보통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억이 고스란히 다음 필름으로 넘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의 실수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러한 필름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어떤 사례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영화 필름이 일종의 중첩이 일어나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기억에 구멍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의 주소와 영화 필름 사이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실은 때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트랜서핑 책에서는 이 트랜섹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있죠. 거기와 관련된 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 이제 현실과 가능태가 막 중첩돼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이제 제가 그 번역했던 책,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리얼리티 레볼루션이라는 책 저자가 브라이언 스캇이잖아요. 이 인물이 임사체험을 했잖아요. 임사체험. 임사체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에 물건이 옮겨져 있고 있던 게 사라지고 없던 게 생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억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분명히 내가 저기 손댄 것도 아닌데, 분명히 누가 와서 옮긴 것도 아닌데 이게 뭘까? 이런 일. 이게 이제 이러한
필름의 혼선, 현실의 실수의 작용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그죠?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보고를 받은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험을 한, 현상을 경험한 보고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만델라 효과라는 얘기도 나오죠. 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그런, 현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타프티적인 관점에서는 영화 필름이 이동을 할 때 이 현실이 실수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맨인 블랙 같은 경우에 외계인 본 사람들을 이렇게 번쩍 해가지고 기억을 지우잖아요. 이제 그게 지워져야 되는데 실수로 못 지운 거예요.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류를 위한 공동의 필름은 훨씬 복잡하다. 특정 인물들 개개인에 대한 필름은 서로 얽히지 않고 개별적으로 돌아가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공동의 필름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각자의 세계의 층을 산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같은 하늘 아래 땅덩어리에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지만 또 개인의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타프티에 오면 영화 필름 아닙니까? 개개인의 영화 필름을 상영하면서 거기에 존재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를 위한 공동의 필름 그랬어요. 공동의 필름. 각자 개별적인 자기만의 세계의 층에서 살고 있는 건 개인의 영화 필름을 상영하는 거라면 이것들이 모이고 해서 공동의 필름이 또 작동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네. 그래서 여기 보이면은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날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예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타프티 트랜서핑 개념으로는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장에 존재하는 것들에 접속을 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영화 필름이 실제로 있죠, 가능태 공간에는. 문제는 그게 진짜로 현실로 실현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예언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그 예언이 실제로 또 현실에서 성취되는 문제는 공동의 필름의 문제다 이거죠. 공동의 필름의 문제. 왜냐? 모든 사람은 가능태 공간에서의 필름을 끌어와서 현실을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필름은 또 관계망 속에 시스템 속에 연결되어서 또 거대한 공동의 필름의 방향을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 문명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변수와 또 맞물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자체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성취되고 실현되는 문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특정한 것을 우리가 사념을 방사하는 것은 이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펜듈럼이라는 현상이 인류의 변화,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집단 사념체를 좌우하는 게 펜듈럼이니까. 반면에 또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명상을 해. 특정한 주제를 놓고 또는 기도를 해. 특정한 주제를 놓고. 그럴 때 현실의 어떤 변화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의식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여러 가지 싸움의 형식이 있단 말이죠.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도 있지만 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의 전쟁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존재하죠. 이런 차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근원적이고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개개인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맑은 의식, 밝은 의식, 높은 의식을 가지고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또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한 그룹들이 그러한 좋은 에너지 장을 만들어낼 때 사실은 그게 이제 한 나라로 말하면 그게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지구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언을 공언을 했는데 이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 자, 이 책에서 이제 재밌는 사례가 막 나와요. 191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탄 기차가 터널을 지났는데 승객들이 증발해버린 사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과거의 문헌을 보니까 미래의 물건을 가지고 미래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정신병자 취급했던 일, 뭐 이런 일들. 이런 사례들을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이 사례들의 공통점 뭐라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현실은 영화 필름과 같다. 현실은 영화 필름과 같고 이 필름은 때로 실수를 일으킨다. 중첩이 되고 앞뒤가 뒤바뀌면서 이때 기억이 리셋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가지고 앞의 시나리오가 새로운 영화 필름에 막 끼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이 사례의 공통점. 그래서 한마디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실은 진짜 영화 필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보고를 하시는 분들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망상이냐 불가사의냐 신비한 현상이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영화 엑스파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멀더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 스컬리와 함께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불가사의한 사건들 엑스파일을 접근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이 있는 멀더와 스컬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다룰 때. 왜냐? 대부분은 망상일 가능성, 착각일 가능성 이게 높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검증을 해나갈 때 불가사의의 영역으로 남고 이 불가사의의 영역으로 남은 것들이 이러한 방식의 해설,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안 하고 정말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것들 그것을 이러한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끌어온 다음에 여기에 해석을 가하면 그러면 사실은 현실이 더 이상해집니다. 현실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러한 접근을 해야 제대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구독자분들이 원하면 저는 심리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런 걸.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관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를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UFO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UFO 현상도 정말로 제대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맹성열 교수인가요, 아마? 맹성열 교수. 이분이, UFO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상당히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이분과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UFO 추종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좀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허황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특히 해외에서 그 로즈웰 그 마을에서 뭐 UFO 전시하고 막 이런 분들은 돈 벌려고 관광 특구 이거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것 때문은 아닐까? 저 원인 때문은 아닐까? 아니네.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남는 게 진짜가 남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접근을 안 하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착각을 하고 위대한 착각이 지나치게 되면 망상에 빠질 수 있다. 심신이 약한 경우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요,
이 현실은 영화 필름과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게 핵심이지 이러한 신비한 어떤 현상에 빠져들지 마세요. 네,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 영화 13층도 제가 간간히 추천을 많이 했잖아요. 오래된 영화지만 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주제에서 좀 음미하고 싶은 문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볼딕체로 되어 있는 이거예요. 실제라는 거, 실제. 예, 실제,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넓게는. 읽어볼게요. 실제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오직 지금 단 한 번 존재하는 것이다. 네. 자, 요 얘기는 음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미를. 실제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오직 지금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나간 과거, 아직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 시나리오를 상상할 때 그 생각, 그 사념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허상이란 말입니다. 허상은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신기루.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현실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단 한 번. 매 순간 단 한 번.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제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 어쨌든 간에, 10년 동안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어쨌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거기에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신음합니까? 그걸 풀고 나오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에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식이 먼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이. 당장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현실, 감옥 같은 현실이 당장 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의식이 살아남으로써 서서히 물질세계 영화 필름이 이동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화 필름 같은 현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타임라인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시간순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런 시간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 현재라는 개념, 지금 여기라는 개념을 과거에 축적된 산물, 이것은 이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경험. 이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경험, 상처받은 경험, 그것을 지고 있는 내가 힘에 겹고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갈 힘도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자, 이러한 블럭 안에 다양한 점들이 존재해요. 점들. 다양한 점들. 이거 하나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 영화 필름들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 순서가 없어, 순서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의 개념에선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거다. 영화 필름에 내가 있을 때만 이게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데 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디든 들어가서 상영을 할 수 있어요. 어디든 들어가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실제가 되고 그 순간 존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념 안에 갇혀서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요. 이 관념을 펼쳐놓으시라고요.
그냥 그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있던 거예요. 내가 지난 시절에 그런 힘든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시간선 안에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점으로 이 블럭 안에 놓으시고 하나의 필름으로 저장해 놓으시고 나는 다양한 필름 속에 다양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동하고 보니 과거의 필름이 바뀌어지는 현상도 벌어지는 겁니다. 왜? 지금의 현실의 필름을 돌려봤더니 그 필름 안에 이 과거의 나조차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인종이지만 내 의식이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내 캐릭터가 안에 내재된 프로그램 세팅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나의 과거도 분명히 기록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기록된 사실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게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필름은 이동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뀌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실제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경험의 축적이 나의 전부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한 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점 안에서 이걸 굴렸어 이렇게 커졌어. 이걸 나라고 생각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게 나라고요. 이 모든 게. 근데 이 안에서 바꾸려고 또 막 노력을 해. 이걸 깨트렸다가 또 굴려서 이만큼 크게 했다가 또 깨트렸다가 모양을 바꿨다가 결국은 요 점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필름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까 얘기했던 지금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이 클릭하고 재생을 누르면 그 순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전엔 저는 멈춰 있죠. 그러나 클릭했을 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과 함께 실제로 존재하죠. 저는 녹화를 끝냈을지라도 이 필름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제 존재해요? 플레이를 눌렀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215페이지에도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사례가. 그 다음 음미해봤으면 하는 문장이 여기 또 나와요. 215페이지에 볼틱체. 물질 세계는 영상기가 비추는 프레임 자체이며 현실은 수많은 영화 필름들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질 세계는 영상기가 비추는 프레임 자체이며 현실은 수많은 영화 필름들이다. 자, 이것도 이제 음미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와서 물질 세계는 뭐예요? 영상기가 비추는 프레임 자체다. 영화가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이 물질 세계는 영화가 사용되는 공간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영화 필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왜? 각자의 필름들이 존재하니까. 요 얘기입니다. 요걸 음미를 하셔야 돼. 이번 주제에서 중요한 게 이 문장들을 음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장이 있습니다. 현실은 다양한 필름들의 무한한 공간이다. 현실은 다양한 필름들의 무한한 공간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가능태 공간 속의 무한함, 그 무한함이 현실의 각각의 개개인들의 필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현실의 각각의 개개인들이 이 필름들을 계속 상영해 나갈 때 이것들이 무한하게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무한함 속의 무한함인 거죠. 그래서 카르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르마도요. 카르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선 안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카르마 법칙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랬으니 현생에서 이런 일을 겪지 이렇게. 근데 트랜서핑 바딤젤란드는 얘기하죠. 카르마가 있다고 하면 너한테는 있는 거야. 없다고 하면 없어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선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걸 해석하려고 할 때 야 그거 까르마야 하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216페이지 우리가 거쳐온 온갖 훈련들은 모든 현실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필름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면 예전엔 불가능했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말 그대로 생각과 다운머리를 이용한 모든 조작은 너희를 현실의 주파수와 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너희는 영화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네, 이 문장은 쉽게 얘기하면은 펜듈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17페이지. 여기에 이제 볼틱체가 나오는 게 이번 제목이죠. 무한함의 일부로서의 무한함. 네. 무한함의 일부로서의 무한함. 인간의 차원에서는 영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걸 다 이해하려고 이곳에서 너무 애쓰면 안 돼요. 어떤 건 모른다 해야 돼요. 어떤 건 있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탐험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트랜서핑 다운머리 타프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217페이지 마지막 단락. 머리를 싸매고 계속 끙끙대지 말고 너희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는 사실에 황홀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너무 쫓는 게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은 영화 필름과 같은 것이다. 이거를 음미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세요. 예. 바깥에 나가서 거닐면서 또는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 조용한 혼자 있는 곳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세요. 예. 이 영화 필름이라고 하는데 영화 필름. 자, 음미를 하면서 현실을 이러한 다운머리의 관점에서 타프티의 관점에서 트랜스퍼의 관점에서 현실을 재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 펜듈럼을 통과한다든지 중요성 내려놓는다든지 뭐 프레일링을 한다든지 유용함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이 기본적인 관점이 펜듈럼의 속박 안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트랜서핑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성질이 나. 잘 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다 때려치고 싶고 한 번 넘어지면 그동안 걸어왔던 것조차도 다 부정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사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책을 읽고 철학적인 사고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꾸. 너무 생각을 안 해. 달콤한 것만 쫓아.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거. 쇼츠로 트랜서핑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겠어요? 쇼츠로? 제가 쇼츠를 올려야 이게 수익화하는데 조건이기 때문에 간간히 올리긴 하는데 올리면서도 그냥 그거 보고 들어오라고 올리는 거지 그거 보고 이해하라고 올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쇼츠 영상으로 트랜서핑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박수를 쳐드립니다. 여러분도 박수를 치세요. 꾸준히 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매진말을 읽으면서 타프티 강독을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타프티의 내용의 실질적인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일찍 시작했던 늦게 시작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몸소 직접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정말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할 건 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나 상담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사용해 주시고요. 유료 상담하실 분들도 이메일이나 오픈챗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